밤에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하죠. 누군가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뒤에서 공격하진 않을까? 물론 대부분 지나쳐가는 생각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다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주 운이 없거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여자, 불이 고장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살펴보죠. 별다를 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옷장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방은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돕니다. 벽장에 가서 속을 살피는 그 순간 주인공 공효진이 잠을 자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껴안고 자고 있는 남편은 새벽에 일을 나가는 것 같네요. 혼자 남은 경민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자상한 남편. 다음날 일어난 경민,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며 출근 준비를 하죠. 근데 그걸 지금 꼭 결정해야 되나요? 네, 수고하세요. 집 밖에서 보니 무언가 이상합니다. 도어락 뚜껑이 열려있네요. 찝찝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근합니다. 경민은 은행원입니다. 36번 고객님.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 눈앞에서 실적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착해 빠진 타입이죠.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살면 뭐 되는 줄 알아? 호구돼. 개호구. 스킬만 좀 부리면 정규직 들어올 각인데. 웃음 좀 팔라고. 친구의 잔소리를 듣고는 그날 밤 잠에 들려 하는 경민. 그때 슬그머니 밖을 확인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가씨, 아니 사건 접수라는 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어느새 잠이 든 경민. 잠든 경민을 남자가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다음날 경민은 또다시 두통에 시달립니다. 왜 이래 아침마다. 혹시 여기 설치되어 있는 CCTV 개인이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전날 사건이 불안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경민. 아니 어젯밤에 저희 집 도어락을 누가 막 열려고 해서 좀 찜찜해서요. 그냥 우리 결혼이나 빨리 해서 살까? 누구랑? 저 남자 어때? 경민은 결혼한 것 아니었나요? 여기 119번 고객님. 고객님 적금 만드시려고요? 경민은 얄미운 동료에게 야무진 모습도 보여주며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목공일이요. 혹시 적금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본인 실적 관리에 노력합니다. 적금은 이 상품 말고 다음에. 아니, 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냐고. 아니 뭐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잔액 확인 후 적금 가입 요청을 철회하자 남자는 불같이 화내기 시작합니다. 속물처럼 살지 마. 오늘도 불쾌하게 잠에 드는 경민. 그날 밤 침대 밑에서 남자 한 명이 기어 나옵니다. 남자는 약품을 묻혀 경민에게 마시게 하고는 자기 집 마냥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새벽 4시로 알람을 맞춘 후 다시 경민을 껴안고 잠에 드는 변태. 이러니 경민은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멍했던 거였죠. 조경민 씨, 경민 씨? 경민 씨 괜찮아요? 경민 씨도 그 이번 달로 계약 기간 끝이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게요. 정규직을 노렸지만 아쉬운 성과. 그날 늦게까지 야근을 한 경민의 앞에 저 기억하시죠? 어제의 목수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람 또 족같이 만드네 진짜.
그때 다행히 회사 과장님이 나타나 경민을 구해주죠. 그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타세요. 그날 경민의 집은 전기가 나가 있습니다. 마치 인트로의 여자처럼 말이죠. 차에 지갑을 두고 갔더라고요. 때마침 문을 두드리며 회사 과장님이 나타납니다. 불이 나간 거예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밑에 내려가서 경비실 가서. 자신이 전기를 봐주겠다며 굳이 집에 들어오는 과장. 아, 이게 내려갔네. 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손 좀 닦으려고. 화장실 이쪽으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웬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근데 과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집 호수요. 601호. 저 커피 사올게요. 생각해보면 늦게까지 야근을 한 경민의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경민의 집에 들어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경민은 바로 참고인으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뻔한데? 누구 시켜서 김성우 죽이고 본인은 신고해서 지금 피해자인 척하고 있잖아. 경찰은 계속 경민의 속을 박박 긁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다음 날 무기 계약직도 취소됩니다. 이번 달로 계약 기간 만료잖아. 이렇게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라니. 그날 누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리고 갔는데 누군지 좀 알려고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두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CCTV에서도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집을 청소하던 중 도어락 열쇠를 발견합니다. 여러 확인 결과 경민의 바로 윗집의 열쇠였죠. 집은 방치된 지 오래되어 지저분해 보입니다. 땐 둘 중 하나야. 1번 언니네 집에 숨어있던 건 강승혜다. 2번 과장님이 강승혜네 집 열쇠를 갖고 있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샀나 봐. 다 3,200원. 토요일은 1시. 토요일? 3,200원을 매일 사용한 강승혜의 행방을 뒤쫓기 위해 편의점에 찾아가죠. 3,200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3,200원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찢었어. 방금 그 여자를 언니가 뒤쫓죠. 이쪽 큰 길로 가. 여기 이쪽으로 갈게. 경민이 찾은 곳은 한 집, 3,200원짜리 죽이 널려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비밀번호와 같은 집. 그곳에서 경민은 한 여자가 묶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그를 피해 침대 밑에 숨죠. 얼마나 긴장될지 느껴지시나요? 쉽지 않아요. 남자는 경민이 잘 때 쓰던 약품을 꺼냅니다. 승혜 너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여자가 바로 강승혜였네요. 다리가 잘린 충격적인 강승혜의 모습. 사실 인트로에서의 여자가 강승혜였던 것이죠. 핸드폰 떨어뜨리셨네요. 경민은 미친 듯이 그에게서 도망칩니다. 잡히려는 찰나 경찰이 나타나고 경민과 효주는 경찰에게 구출되죠. 근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지금 같이 가서 확인해 볼래요? 조경민 씨 거짓말하면 안 돼. 경찰은 또다시 경민을 믿지 않지만 찾았습니다. 이내 강승혜의 시신을 옥상에서 찾아냅니다. 용의자로 목수를 불러와 너 같으면 왜 시신을 옥상에 두겠냐 물어보니 범죄자다운 대답을 합니다.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다음은 너야. 너 여기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 어? 알아들어? 애꿎은 경민에게 분풀이만 하네요. 저 사람도 저처럼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면. 경민은 서둘러 오피스텔을 떠나 이사를 하고 목수는 역시나 증거 불충분으로 바로 풀려납니다. 아, 왜 얘는 집에다가 연락도 안 하고 이사를 가는 거야, 진짜. 풀려난 그는 경민이 그럼 이사간 장소를 알아내죠. 그 시각 경민에게는 잃어버린 핸드폰이 배달됩니다. 이사를 가도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때 범인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효주야! 친구의 집에 숨어든 범인. 친구를 구하기 위해 경민은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도착한 경민은 미친놈과 마주치죠.
위기의 순간 경찰들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지만 효주는 이미 발목을 다친 후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었니? 왜 집에 안 가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펭귄이 가정용 감시 카메라인데 계속 찜찜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화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 펭귄으로 범인을 보게 될 거란 게 딱 느껴지죠? 감시 카메라는 잘 작동해 실시간으로 방을 녹화합니다. 여기서 뵙네요. 저번 사셨던 오피스텔 관리인인데 그 새끼 이제 더 이상 경민 씨 못 괴롭힐 거예요. 그럼 또 봐요. 전 오피스텔 관리인이 거친 말투로 말하자 불안해져 피하는 경민. 3,200원짜리 죽을 사가는 남자. 경민은 이번에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깁니다. 김기정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김기정이 살해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죠. 방금 오피스텔 관리인 그 새끼가 다신 경민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경민은 펭귄 녹화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한 남자가 경민의 방에 들어옵니다. 아까 그 오피스텔 관리자네요. 결국 붙잡힌 경민은 침대 위에서 눈을 뜹니다. 어떻게 거기서 날 몰라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수위라서? 열등감 덩어리군요. 미친놈의 변태라고 생각되면 그냥 여기서 나가면 돼요. 근데 저한테 다시 붙잡히면 그땐 팔이랑 발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강승혜 역시 도망치다 다리가 잘린 것일까요? 경민에게 한 방 먹인 경민은 그대로 방에서 도망칩니다. 아무 방이나 들어가 탈출하려는데 폐건물인 호텔은 밖이 막혀있죠. 2010년부터 거기 성동구에 있던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미결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도 관리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듯합니다. 경민이 숨은 곳으로 들어가 사투를 벌이려던 찰나 경민씨, 경찰이 그들의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죠. 방 밖으로 나온 경민은 도끼를 들고 주위를 살핍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죠. 총알이 남지 않은 총. 몸이 밀린 경민은 책장을 쓰러뜨리고 옷이 남자의 손을 찌릅니다. 여기 갇히니까 진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경민은 남자를 죽이는데 성공하죠. 조 씨 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경찰 조사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사건을 잠시 뉴스로 알리겠지만 곧 모두가 다시 잊을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 번째 신고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던 경찰관들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도어락, 영화 어떠셨나요? 정말 고구마같이 답답한 영화였죠. 경찰의 대응, 약자를 노리는 범인, 부족한 시스템까지. 현재에도 여러 여성 보안 장치가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어 답답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영화는 보통 스릴러 영화같이 가해자 주인공이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의 공포를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